서울 잠실과 경기도 남양주 별내를 잇는 전철 8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별내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해달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 땅을 아들 취업을 위한 뇌물로 제공한 연천군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천군은 이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뒤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졸업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화훼업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화훼 상인들은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서 시름에 빠졌습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총 700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서울 잠실과 남양주 별내를 잇는 전철 8호선의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죠. 총선을 앞두고 이 별내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해달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전철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을 요구하는 해당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8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원 동의 등 별내선 의정부 연장을 위한 참여를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안건으로 별내선 의정부 연장안을 포함한 46개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쯤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중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동서남북을 동그랗게 잇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용역을 준비 중인 교외선 개량에 더불어 별내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안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사업성이 높은 노선을 마련 중입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그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그 국토부에서 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에요. 8호선을 향한 지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총선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철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안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 민심을 겨냥한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 땅을 아들 취업을 위한 뇌물로 제공한 연천구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뇌물 요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천군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브로커에게 서울시내 유명 의료원에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연천 지역 땅 소유권을 브로커와 병원 임원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A씨는 이후 지역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관급공사에 납찰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땅 200평을 브로커와 병원 임원에게 무상으로 넘긴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관급공사 관련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일부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이임성 경기 북부지방 변호사회 회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는데요. 추진위원회는 의정부 지방법원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홍보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명운동은 의정부를 비롯해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작성된 서명부는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원외재판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부인데요. 의정부 지방법원에는 그동안 이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은 의정부 지법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제405차 조찬 포럼을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정부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어린이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운전자가 안전운전이 가능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5대 분야 21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무인 교통 단속 장비, CCTV 유지 보수 등을 비롯해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어린이가 목숨을 걸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 번째 중국 우한 교민이 임시 거주할 곳이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는데요. 또 시설 인근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입소하기 때문에 감염증 유입과 확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임시시설 운영을 위해 국방어학원 인근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천시와 함께 합동 지원단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전국 최대 지방정부 경기도가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국가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졸업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화훼업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연중 최대 성수기를 맞은 화훼 상인들은 한창 바빠야 할 시기에 시들어가는 꽃을 보며 시름에 빠졌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의 화훼 도매 상가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상가 안은 적막감이 감돌 정도로 조용하기만 합니다. 예년 같으면 졸업식에 사용할 꽃다발이 냉장실을 가득 채웠지만 올해는 주문 제작한 꽃다발 몇 개밖에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졸업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때문에 매출도 크게 줄어 지난해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는 크게 올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연탄 난로로 온기를 유지해 보지만 40평 남짓 시설하우스의 한 달 난방비만 200만 원에 달합니다. 졸업도 취소되고 뭐 여러 군데 행사도 취소돼가지고 아예 꽃이 안 나가고 있죠 지금. 지금 정도 되면 졸업 꽃다발이 오전 9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막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하나도 없어요 나가는 게. 난방비도 안 나와요. 졸업식 대목 장사를 노렸던 동네 꽃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게 안은 졸업식 꽃다발이 가득 채웠습니다. 예약을 받지 않고 미리 꽃다발을 만들어 놔도 졸업식 시즌이면 모두 팔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졸업식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면서 꽃다발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 주문 예약한 꽃다발 몇 개가 전부입니다. 매출도 크게 줄어 지난해 졸업식이 열릴 때면 하루 15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 해 최고 성수기를 놓치면서 일부 꽃가게 주인들은 가게세 내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180 정도 팔았어요. 작년에는 졸업 때. 근데 올해는 뭐 한 30만 원, 38만 원 학교 졸업 때도 그것뿐이 못 팔고 전체 조회를 학교에서 안 하니까 꽃다발 같은 거를 형식성으로 이렇게 오러 오시는 분도 아니고 엄마가 서운해서 그냥 간단하게 사러 오시는 분들. 일부 지자체와 농협은 어려움에 빠진 화훼 업계를 돕기 위해 특별 판매 지원을 여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연중 최대 성수기를 맞은 화훼업계는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총 7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정책자금팀 조영미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의 이번 특별 정책자금 지원 어떤 분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경기도 특별자금은 경기도 수재,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업체당 5억 원까지고요.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무상지급이 아니라 융자의 형식 지원이기 때문에 융자 기간 그리고 상환 조건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특별자금은 보조금이 아닌 융자 지원이기 때문에요. 중소기업의 융자 기간은 3년이고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 금리에 대하여 1.5%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총 5년간 융자 기간에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2%의 금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급감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이런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때 몇 가지 조건들이 원래 있었잖아요. 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소상공인은 6시간의 온라인 교육과 6시간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근본 특별 자금은 필수 교육 이수 조건을 면제하였고요.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자금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 정책 자금 지원 외에 기존에 별도로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이분들에게는요, 저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의 경우에 신청자에 한해서 분할 상환 2회차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이번 특별 자금 지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번에는 기존 평가 방법을 좀 완화했는데요.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평가 점수를 60점 이상에서 50점으로 낮추었고요. 예. 한도 사정도 매출액 기준으로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3천만 원까지는 평가를 생략했고요. 우선 지원을 하고 3천만 원 초과 시에만 평가 모양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신청 방법도 설명해 주시죠. 특별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현재 경기도 내 23개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이 우선 가능하고요. 2월 12일부터는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 Gmoney, gg.go.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기타 문의사항은 1577에 59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 기온이 영하 3도, 낮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4에서 5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면역질환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어서 건조함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은 과일 섭취 등으로 겨울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더불어 겨울철 화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